안녕하세요, 송중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정희 선생님. 네, 오늘 동영상을 찍으러 나오면서 저도 너무 기대가 됐는데요. 오늘 동영상을 찍어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나눌 얘기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생활교육 실천하면서 저도 그동안 어려움들을 되게 많이 겪었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찾아갔던 그 철학과 가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고, 저희가 받는 어려움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같이 공유하는 시간, 그래서 좀 서로 위로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께서 오늘 어려움을 같이 공유하고 위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선생님. 네. 그럼 오늘 주로 어떤 얘기를 나누고 싶으세요? 네, 그동안 제가 연수나 워크숍을 진행했을 때 많은 선생님들이 저한테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 질문들이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하고 굉장히 이렇게 맞닿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공유하고, 그 질문들 중에 그 회복적 생활교육의 철학과 가치를 다시 한번 만나고, 그걸 좀 내면화하고, 뿌리를 거기에 깊이 박아보는 시간? 네, 그런 시간도 좀 갖고요. 그리고 시연도 부끄럽지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선생님 오늘 얘기를 하시는 과정 중에서 어떤 걸 주로 얘기를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복적 생활교육과 만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현장에서 진행하시면서 또 이거를 적용하시면서 어려웠던 점들, 그런 점 하고요. 또 이렇게 제가 이제 이걸 시작하게 된 계기도 제가 비폭력자를 좀 오래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진심을 찾고 그 진심을 드러내면서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학생들과 그런 것들 그 힘으로 소통을 했을 때 굉장히 행복하고 굉장히 뿌듯했어요. 그래서 또 이런 걸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교육을 받기 전과 받은 후가 차이가 크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예, 확실히 이 교육을 받고 나면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이 가능했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전에도 스트레스는 물론 있었죠. 이걸 적용하면서도 어려움들을 겪기 때문에 같은 힘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뒤의 결과는 정말로 학생들과의 연결감, 동료 교사들과의 연결감이 큰 행복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이 느끼셨던 행복감을 우리가 같이 다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연할 때 상대역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네, 최선을 다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제 이번 동영상을 찍기 전에 혹시 부탁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 것이 이것이 정답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점이 조금 우려가 되더라고요. 이것은 정답이 아니고 저도 노력하는 과정이고요. 저도 어떻게 하면 구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해질까 하면서 늘 고민하는 사람이라 선생님들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는 장이 되는 계기로 사용되면 좋겠어요. 또 제 말씀을 듣고 선생님들도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드러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나눠지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찍는 동영상은 송중기 선생님의 경험을 여러분한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가지고 다른 선생님이 더 좋은 경험을 발전시켜 나가서 더 좋은 교육 방침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을 정답으로 보지 않고 더 현명한 선생님들의 더 현명한 방안이 찾아지기를 바라면서 이 동영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송중기 선생님, 오늘 해야 되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요? 네, 이거는 제가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이고요. 지금도 계속되는 질문들인 것 같기도 해요. 선생님들이 어떤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해주셨냐면 이런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학생 지도가 잘 될까요? 이 질문. 그래서 이 방법이 남학교에서도 정말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정말 이런 질문이 저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회복적 생활 교육으로 진짜 학생 지도가 될까요? 네, 이게 이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의 그 간절한 눈빛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하면 저희도
행복하게 학교 생활 할 수 있나요? 이런 눈빛으로, 간절한 눈빛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참,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천한다는 것은 굉장히 편안하고 안전한 장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편안하고 안전한 장 안에서 아이들은 정말 편안하게 자기 이야기들을 막 드러내요. 그러면 어쩌면 선생님들은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떨 땐 갈등들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아이들의 말이 투박하고 좀 거칠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의 그 표현 뒤에 있는 이 아이들의 진심을 만나는 일?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 뒤에 이 생활지도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하는 그런 힘들이 생기게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선생님의 얘기를 잘 들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회복적 생활교육이란 이건 뭘까요? 네,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패러다임의 변화요? 네,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이 구절 안에는 교육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 전에는 지도라는 말을 썼거든요. 생활 지도에서 생활 교육으로 패러다임의 변화.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외적인 힘으로 학생들을 강제로 어느 곳으로 안내하는 힘. 강제로 끌고 가는 힘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힘에서 이제 학생 스스로 느끼고 그 안에서 성찰하고 배우고 자기 어떤 그 가치의 뿌리를 둔 그 내적인 힘으로 자기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아주 근본적인 성장을 이뤄내는 것, 저는 그쪽으로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단어에 있는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모든 교육은 강제로 끌고 가는 힘이라면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내적인 힘을 키워서 그걸로 바꾼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이 아이의 내면의 힘을 깨우는 작업, 그 내면의 힘을 듣는 작업, 그런 것들이 가장 주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와도 이게 연결이 돼요. 네.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이긴 한데 실체화가 잘 느껴지지 않거든요. 네. 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거랑 관련돼서 소개시켜 주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그러고 보면 이번에 만들어지는 동영상 1, 2, 3차가 다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주제냐면 행동을 변화하려는 교사, 그다음에 마음을 연결하는 교사를 좀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교사가 저한테는 되게 친근하고 원래 기존에 있었던 교사였던 것 같은데 마음을 연결하는 교사가 어떤 의미일까요? 저에게도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고요. 이게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천하는 첫걸음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오늘 책을 하나 좀 갖고 나왔는데요. 이 책의 한 부분을 오늘 철학과 같이 소개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궁금하네요.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서클로 나아가기라는 책입니다. 캐롤린 보이스 왓슨, 케이 프라니스라는 분이 지으신 책이고요. 이 책의 40쪽에 이렇게 보면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회복적 생활교육의 7가지 핵심 가치가 나와요. 네. 네, 그 중에 첫 번째 게 되게 중요한, 이게 왜 첫 번째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선하고 지혜롭고 강한 자아가 있다. 그래서 제가 3줄 정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사람마다 누구나 선하고 지혜롭고 강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 자아를 지니고 있다고 믿는다. 이 책에서는 이 자아를 핵심 자아 혹은 참 자아라고 부를 것이다. 누구나 이 핵심 자아를 가지고 있다. 네, 어떠세요?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핵심 자아. 정말 따뜻하고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교실에서 말썽 부리는 아이들을 만났을 때는 저 아이한테 선하고 그리고 네. 지혜로운 강한 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선생님은 이 얘기를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네, 아무래도 이 가치를 믿는 거, 내가 자극이 되는 그 아이를 떠올리면서 이 가치를 믿는다는 것이 좀 어려운 일이긴 했어요. 그런데
이 가치를 믿고 이것을 실천하면서 학생들 그 내면의 힘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마음을 자꾸 연결하려고 했을 때 이 아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저도 더 믿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사의 역할 첫 번째가 그게 아닌가. 아이의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눈을 갖는 것. 그렇게 그 아이들의 내면의 힘을 찾는 안목을 키우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첫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행동을 변화시키는 교사, 마음을 연결하는 교사, 이 차이가 어떤 것일까요? 아이의 존재를 만나는 일. 겉에 행동만 드러나는 그 행동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떤 일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 행동을 했으며,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으며,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떤 근본적인 무엇을 바라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궁금해하는 일. 이것을 아이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이가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자기 삶에서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반갑게 좀 마주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나한테 표현해줘서 너무 고마운 것, 그리고 그것을 돌보고 좀 교사가 그것을 지지하는 일, 저는 그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런 일을 했던, 그런 경험을 했던 일이 있으시다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시연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네. 네, 이게 사실은, 실패 사례랑도 되게 연결되는 일이에요. 제가 이 학생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하다가 결국엔 행동이 변화가 안 돼서 집에 가서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했던 사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이랑 다시 상담을 했었어요. 다시 상담을 했을 때는 모든 이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모든 힘을 내려놓고 진짜 이 아이의 마음을 좀 연결하려고 노력했던 것, 이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이었는지 찾아가려고 노력했던 것, 거기에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그 졸업한 후에도 이제 여러 번 찾아오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저는 그 아이가 그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 걸 보는 것만도 참 뿌듯하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네. 실체화되는 과정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네. 시연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역할 하실 거죠? 제가 그러면 네. 재현이 역할을 한번 아이에 네.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름을 왜 재현이로 붙였냐면요. 우리가 이제 재현하는 거니까. 네, 그쵸. 가명이고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학생이 중학교 3학년 이제 남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기초학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기초학력이 떨어진 아이들을 이제 명단을 작성해서 이 아이들을 이제 방과 후에 공부를 시키는 이제 그 반을 열었는데 그 아이가 그 반에 계속 빠지는 거죠. 일주일에 2번 정도 했었는데 계속 빠지니까 학년부장님도 계속 저에게 압력을 주는 상황이었고요. 제가 담임이었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 아이가 왜 계속 빠지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 아이와 어떻게 대화를 했는지 궁금한데요. 한번 시연을 해볼까요? 시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속해서 이 아이한테 그때 제가 비폭력 대화를 배우던 초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폭력 대화에서는 부탁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공부를 해서 이 아이한테 계속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부탁이 잘 됐나요? 아니요, 계속 빠졌습니다. 아이고야, 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그때 제 초점은 얘가 기초학력 보충반에 계속 들어가는 거죠. 계속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로 계속 부탁을 했으니 행동을 마음이 변화시키려고? 그렇죠.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네. 그럼 다음에 어떻게 마음을 연결시키려는 하는 교사가 되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그때 제가 부탁했던 말씀 한번 학생 입장에서 들어보실래요?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네, 들어보고 싶네요. 네, 시작해볼게요. 네. 재현아, 너가 기초학력 보충반에 계속 빠지는 걸 보니까 선생님 너무 속상해. 너가 어느 정도는 실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거든. 학교에서 기회를 제공해 주는데 너가 이 반에 계속 결석하고 있어서 좀 걱정되는데
너 이거 오늘은 들어가 주면 안 될까? 아휴. 어떠세요? 학생 입장에서? 일단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마음이 들고요. 학교에서 주는 선의의 기회를 내가 차고 나가는 거, 그거가 나의 행동의 잘못을 지적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하네요. 이것을 빠질 때마다 했으니 얘는 얼마나 지겨웠겠어요. 정말. 비슷한 얘기를 계속 들은 거예요. 정말 그렇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랑, 그러니까 그날 이제 집에 가서 내가 이 아이한테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좀 찾아봤어요. 좀 찾아보니까, 이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고, 어느 고등학교를 가더라도 그 후에 좀 직장을 얻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되는 거. 게임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네, 선생님의 그 마음을 네. 시연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그럴까요? 네. 시연을 그럼 드디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첫 시연이네요. 아유, 네. 떨려라. 재현아 선생님이랑 잠깐 이야기할 시간 있어? 아, 왜요? 기초 보충반 때문에, 그 결석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 나눴었잖아. 또 기초학력 보충반이요? 아유. 그 지겹지. 네. 근데 선생님이 그동안 재현이 얘기는 많이 못 들어준 것 같더라고. 재현이가 어떤 점이 좀 힘든지, 재현이가 그거 하면서 많이 부담스러웠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재현이 얘기도 좀 듣고 싶어. 그래서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잠깐이면 돼요? 15분 이상은 안 넘어갈 것 같아. 짧게 끝내주세요. 알겠어. 재현이는 어때? 그거 하면서 많이 좀 어렵지? 어려운 점 많이 생겼지? 네, 진짜 어려워요. 하고 싶지도 않은데 맨날 방과후에 남아서 그거 하라 그러고 애들 다 집에 가는데 난 집 여기 있고 나 너무 속상해요, 선생님. 그거 하는 게 좀 늦게 끝나기도 하고 너 혼자 그렇게 몇 명이서 하긴 하지만 애들 다 집에 가고 너 늦게 집에 가는 게 좀 불편하구나. 네. 어떤 점이 좀 제일 어려워? 일단 공부도 어렵고 집에 늦게 가는 것도 너무 속상하고 애들 없는데 나 혼자 남아있는 것도 속상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기 싫어요, 그래서. 그럴 것 같기도 하다. 선생님 알기로는 재현이가 좀 집이 먼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때? 네, 선생님 저 여기서 좀 더 가야 돼요. 배도 타고 버스도 타고 들어가는데 방과후가 끝나고 들어가면 8시가 된단 말이에요. 너무 늦어요. 안 할래요. 학교에서는 한 5시, 6시, 5시 반쯤 끝나지만 집에 가면 8시가 되는구나. 네, 배 시간도 있고 버스도 시간마다 한 대씩밖에 안 오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을 맞추려면 이 방과후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이 있었구나. 그랬구나. 재현이는 요즘 어때? 그 집에 가서 생활은 좀 어때? 괜찮아? 그냥 그렇죠, 뭐. 그냥 그래요. 어떤 점을 좀 즐겁게 하고 있어, 그런데? 사촌 형이랑 게임하는 거? 사촌형? 사촌형이 집 근처에 있어? 아니요, 저 사촌 형이랑 같이 살아요. 사촌형이랑 같이 살아? 네. 어떻게 된 일이야? 저희 엄마가 밖에서 일하느라고 이모네 집에 저를 맡겼거든요. 저 그래서 이모네 집에서 같이 살아요. 이모네 집에서. 이모네 집에서 지내는 건 괜찮니?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 힘들진 않고? 네. 그냥 그래요. 좋지는 않죠. 엄마가 빨리 날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엄마랑 같이 사는 것도 너무 싫고요. 나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요. 혼자? 독립을 꿈꾸고 있는 거구나. 네. 지금 중학교 3학년이고 이제 고등학교 선택해서 갈 거고 졸업하고 나면은 재현이는 그러면 독립하고 싶겠네? 네, 저는 혼자 사는 게 꿈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나 혼자 편하게 살고 싶어요. 좀 자유롭게? 네, 자유롭게. 야, 요즘 많은 애들은 엄마랑 끝까지 붙어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현이는 그렇게 딱 독립하려는 마음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선생님 되게 듣기 반갑다, 야. 저는 눈치 보고 사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 혼자 살고 싶어요. 그래, 재현이가 정말 나중에 좋은 직장도 얻고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벌고 자유롭게 사는 거 선생님 정말 응원할게.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저는 진짜 그렇게 살 거예요.
응원할게. 꼭 그런 모습 나한테 나중에 보여줘. 네, 선생님. 제가 꼭 잘 되면 선생님한테 연락할게요. 그런데 선생님 조금 돕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직장을 잡거나 할 때,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여기 지금 준비해 볼 만한 게 있을까? 뭐 어떤 점이 좀 너는, 이런 부분은 좀 해보고 싶다. 잘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그래도 봤더니 영어가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좀 읽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공부하긴 싫어요. 그래, 은근 영어 많더라. 상호도 되게 많고, 뭐 책 제목도 막 영어 많고. 네. 그렇더라. 해야 되긴 하겠는데 그걸 하고 나면 너무 늦게 집에 가고 그래서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 제안은 그 기초 보충반의 그 영어 수업이 있잖아. 그때 나오는 유인물을 받아서 그거를 너가 늦게 가면 힘드니까 반 친구 누구한테 배울 만한 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배워도 되거든? 그렇게 해서 일과 중에 좀 끝내고 점심시간이나 뭐 이렇게 일과 중에 끝내고 선생님한테 제출하고 가는 거. 이건 어때? 선생님이 도와줄게. 선생님한테 제출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막 했나 안 했나 이게 아니라 여기서 혹시 너가 모르는 게 있나 선생님이 도와줄 게 있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럼 제가 공부하는 거 딴 애들한테 비밀로 하고 점심시간에 살짝 가서 공부해도 돼요? 너무 좋지. 저 아이들한테 잘 모르는 것 때문에 공부한다는 거 보여주는 거 싫거든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그러면 선생님이 그렇게 해볼게. 일주일에 2번? 네, 일주일에 2번. 그래서 우리 영어 읽는 거 중심으로. 네. 그래. 고마워. 이렇게 얘기해줘서 고맙고. 재현이가 독립하는 거 선생님도 보고 싶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줘서 고맙고. 오늘 얘기는 어땠어? 선생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 꿈을 선생님한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 고맙다. 선생님, 15분 됐으니까 저 이제 갈게요. 그래. 잘 가. 고마워. 네, 내일 봬요. 안녕. 시험이 끝났는데요. 어떠셨어요, 선생님? 어떤 의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요? 일단 저 이렇게 얘기하면서 재현이가 이모네 집에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고 재현이가 얘기하면서 조금 약간 괜찮다고는 얘기하지만 어두운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정말 어떤 진심을 좀 가지고 사는지 어떻게 사는 모습을 좀 바라고 있는지 이런 힘을 좀 찾게 하기 위해서 질문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만난 게 저는 너무 좋았고요. 그런 힘에 좀 용기를 주고 싶었고 응원해주고 싶었던 마음. 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을 자꾸 연결하려고 노력했던 거. 네, 그게 저희 중요한 점입니다. 네, 선생님, 학생 입장에서는 어떠셨어요? 학생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사실은 얘기하면서 제가 마음이 접어졌다 펴졌다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제 마음이 되게 위축됐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그래도 저에게 어려운 점이 뭔지 어떻게 도와줄 건지 그런 얘기를 자꾸 물어보고 제가 힘든 얘기를 선생님한테 끝낼 때 조금 부끄럽고 힘들었지만 선생님이 야단치지 않고 그 얘기를 다 잘 이해해 주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 마음이 제일 편했는데 제일 좋았던 건 선생님이 끝나면서 도와주고 싶어 라는 단어 그리고 내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갈 수 있게끔 제안을 바꿔주신 거. 예.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한테 내미는 손을 딱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학생이 자기 상황을 이야기할 때 그 상황 속에 아이의 시선으로 제가 들어가 보는 거예요. 학교에서 5시 반에 끝나지만 차 시간을 놓치면 또 30분 기다리고 배의 시간도 한동안 기다리고 정말 어둑어둑해질 때쯤 집에 혼자 걸어가는 그 아이 모습을 좀 상상하니까 내가 얘를 이 기초학력 보충반을 너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같이 들더라고요. 이 마음을 읽는 거. 네,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를 이해하니까 그 아이가 빠진 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이 녀석을 혼내줘야겠다라는 괘씸한 마음이 들었다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바뀌죠.
감정이 바뀌면서 그 아이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그다음 그 아이와 연결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한 부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얘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눈치 보기 싫고 정말 혼자 자유롭게 독립해서 살고 싶다. 이 마음이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그 마음을 정말 잘 지지해주고 싶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을 가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편안하게 자기 어떤 의지나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표현했을 때 인정해주면 정말 가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편안한 장을 계속 마련해주는 것. 그렇게 되면 아이도, 네, 즐겁게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 아이 역할을 하면서 이 아이가 기특했어요. 네. 사실은 힘든 상황에서 나 힘들어 이러고 끝날 수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자기의 꿈이 있었죠. 네. 독립해서 나가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무엇인가 하고 싶다. 라는 그 마음을 선생님이 지지해 주는 거, 그 마음을 저도 같이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서클로 나아가기에 제 첫 번째 이 신념과 가장 연결해 본다면 마음을 듣고 이해하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가치롭게 인정해 줬을 때 가장 인간으로서의 근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는 것이고 그러면 정말 편안한 마음, 안전한 마음이 들면서 그 안에서 정말 자기 내면의 어떤 지혜, 강하고 선한 그 지혜가 발현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가 아이의 내면을 탐색하고 그 아이의 내면의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해서 네. 그 아이한테 파워를 주고 네. 예, 그리고 그걸 발견해서 우리가 그걸 좀 더 구체화시켜서 실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옆에서 지지를 해주는 교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말씀만 들어도 제가 너무 행복한데요. 네. 오늘 1시간 동안 너무 고생하면서 찍었는데 어떠세요, 선생님? 혹시 이걸 끝내면서 얘기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저는 다시 한번 이 시연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좀 뭉클하고 따뜻한 느낌이 있는데, 이 동영상에 이런 것도 정말 잘 담기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듭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이 동영상으로 잘 표현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송주미 선생님의 방법이고요. 더 현명한 방법들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해서 저희가 이 동영상을 찍고 선생님들한테 오픈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나올 건데 다음 차시는 뭐 하실 예정이신가요? 다음 차시도 아마 선생님들이 굉장히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주제입니다. 네, 다음 차시는 참고 견디는 교사, 그리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교사. 와, 네. 정말 궁금한 주제인 것 같아요. 제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궁금해하실 것 같네요. 네. 네, 다음 시간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이번 시간 이렇게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차 시에서도 만나 뵙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